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빅테크의 저력을 오랜만에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1분기 매출은 700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3.46달러로 시장의 전망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인 매출 684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3.22달러를 각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3%나 늘었고 총순이익은 같은 기간 219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7천억 원, 1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사업 부문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클라우드 부분인 애저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은 매출이 26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21%나 성장했고 시장의 전망치인 261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애저의 매출은 33%나 급증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6%포인트가 AI 관련 매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또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구독을 포함하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 매출은 10% 증가해서 299억 4천만 달러, 약 42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 윈도우, 검색 광고, 기기 등을 포함하는 개인용 컴퓨팅 부분 매출은 6% 늘어난 13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7천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각각 시장 전망치 29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126억 6천만 달러를 다 웃도른 수치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31% 소폭 올라서 장을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93%나 폭등했습니다.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막대한 투자를 수반하는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향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 영향으로 AI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AI가 고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도 회계연도에 약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자본 지출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자본 지출 증가는 일회성 전략이 아니라 투자 과속화라며 AI 수요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6년도 회계연도의 기준을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인프라의 필요에 따른 지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일부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익적 압박에 놓였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외신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리노이, 그리고 노스다코타, 위스콘신주 등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 협상을 중단하거나 설립할 계획을 아예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145%에 이르는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됐고 한국을 비롯해서 90일 유예 기간을 받은 70여 개의 무역 상대국들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는 AI 서버, 전력 장비, 냉각 시스템 등은 적지 않은 부분이 아시아 제조업체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세가 본격화될 경우 하드웨어 수입 비용 상승과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반영되기 전이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후드 CFO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하겠지만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AI 서비스 부문에서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 이후 일부 AI 용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관세 정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오히려 이를 자사의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관련 질문에 소프트웨어가 인플레이션 등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분기 주요 AI 파트너인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가 새로운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할 때 우선 협상권을 갖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1월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메타의 실적 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지난 1분기 423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2,959억 원이라는 매출과 6.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414억 달러보다 2% 이상 높았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5.28달러를 약 20%나 상회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나 증가했고 순이익은 35%나 증가한 166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7,286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타는 2분기에는 매출이 425억에서 4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월가는 440억 3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총 비용 범위를 당초 1,140억에서 1,190억 달러에서 1,130억에서 1,180억 달러로 약간 낮췄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에는 기존의 600억에서 650억 달러에서 640억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타는 인공지능 AI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센터 투자와 인프라 하드웨어 예상 비용 증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1분기 광고 수익은 413억 9천만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404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분기의 강력한 광고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가들의 예상 매출을 상회하고 2분기 전망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메타는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서의 매출은 4억 1,200만 달러로 영업손실은 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말 이후 현재까지 이 부문의 누적 손실은 무려 6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분기 페이스북 등의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무려 34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해서 3개월 전보다 무려 8천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예상치는 33억 9천만 명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이날 실적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해를 강력하게 출발했다며 우리의 커뮤니티는 계속 성장하고 우리의 사업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안경과 메타 AI 개발에서 우수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메타 AI는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거의 10억 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사의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하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업계 전반의 기술 진전 속도와 우리 앞에 놓인 기회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우리는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도적인 인프라와 팀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전리 메타 최고 재무책임자는 관세로 인한 하드웨어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서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메타는 최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유럽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크게 악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르면 3분기부터 유럽 내의 사업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이용자에만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도록 해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227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메타는 유럽 이용자를 위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정규 거래를 0.98% 내린 549달러로 마감한 메타는 시간의 거래에서 5.36%나 급등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대형 클라우드 역량을 보유한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인데요.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이 M7 빅테크 트레이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